사랑제일교회는 첫 발생 닷새 만에 확진자가 319명이나 발생할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보다 많아져 신천지 교회에 이어 단일 집단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에도 참석을 했죠. 예배에 이어 집회 참석자들도 감염이 걱정인데요. 전 목사와 함께 다니던 비서도 감염됐습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오늘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와 함께 민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전도사 1명도 확진됐습니다. 전 목사는 기침이 나서 병원을 찾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곧 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 목사는 교인들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격리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오전까지도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도 집회 이후라고 주장했습니다.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하지만 방역당국은 교회를 직접 찾아가 통지서를 전달했다는 입장입니다.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통지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본인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15일 집회에서 전 목사를 접촉한 사람들도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지난 광복절 집회 때 연설 장면을 보면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연설을 듣는 배석자나 집회 참석자 중에도 마스크를 벗거나 내려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의 대규모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현우 기자가 당시 집회 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 그제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현장. 연사로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물을 마시려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립니다. 마이크를 건네봤더니 마스크를 목까지 내리고 무대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발언을 시작할 땐 아예 마스크를 벗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구청이 자신을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전 목사가 발언을 이어간 시간은 약 15분.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와 나란히 서서 구호를 외친 다음에야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통역사를 비롯해 전 목사 주변에 있던 집회 참가자와 배석자 중에도 마스크를 벗거나 내려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전 목사의 밀접촉자인 만큼 대부분 방역당국의 추적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날 집회 참석자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고령인데다 자발적 협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재판 관련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복절 집회에 참석을 했고 검찰은 전 목사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문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게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전 목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는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며 재판 중인 사건 관련 집회나 불법적인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참석한 15일 집회의 성격이 사실상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4월 15일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애초 법원은 전 목사를 불러 신문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문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석 취소는 서면 심사만으로도 법원이 결정할 수 있지만 취소가 돼도 전 목사의 치료가 끝난 뒤에나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사흘 만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예고된 건 전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집회 참석자들 상당수를 조사 중인데 이 전 목사 확진으로 이들 수사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정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이를 어기고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정광훈 담임 목사가 첫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불응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데 따라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목사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치료가 끝날 때까지 조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4명도 경찰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대에서 전 목사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면 소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2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다 체포된 30여 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집회 해산 명령을 어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관이 계시면 유리병을 전달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 중에는 지난 7월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교인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 절반 정도 조사를 마쳤는데 코로나19에 걸린 양성률이 약 16%나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교인 600여 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교인도 있는데요. 숨어버린 교인을 향해 이 정부는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40대 여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 도주했다가 포항시 한 공원에서 검거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입니다. 저 광화문에 집회 참석했답니다. 8월 15일 광화문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대형 집회에 참석한 교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 이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209명 발생해 수도권 확진자 300명을 넘어섰고 대구와 충남, 경북 등 비수도권까지 합산하면 전체 확진자가 319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교인이 교회에서 함께 먹고 잔 데다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해 감염이 증폭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확진자의 주요 노출 장소가 콜센터와 어린이집, 요양병원 같은 다중이용기관이라 N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제일교회 관련해서 2차, 3차 전파 관련된 집단 발병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확보된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명단은 4,066명. 일단 3,443명의 주소지와 연락처는 확인됐지만 나머지 623명은 확인조차 안 됐습니다. 정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에 대해선 경찰청 협조하에 찾아내 격리 조치와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 내용은 잠시 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종교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30명을 넘었습니다. 경기도가 종교 행사를 금지했는데도 대규모 수련회를 열었다 적발된 교회도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폐쇄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예배를 본 신도 690여 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확진자는 131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된 신도 900여 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성가대원들이 예배 시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교인들이 예배 후 식사를 함께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중심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우려도 큽니다. 복지관, 물류센터, 어린이집, 공인중개업체 등 추가 노출 장소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원의 한 대형교회가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련회를 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등을 제외한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바로 다음 날 300명이 참가하는 수련회를 열고 참가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온 게 그 전날 14일 날 내려갔으니까 급하게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었나 봐요. 경기도는 해당 교회에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행사로 인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 비용 일체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등록된 교인 수가 50만 명이 넘는 최대 규모 교회죠. 순복음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건 3명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등록교인 수 56만 명으로 세계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교회 측이 파악한 확진자 수는 3명, 모두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지난 9일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성가대 활동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배를 보고 성가대 연습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접촉했던 성가대하고 오케스트라 100여 명은 지금 조사 다 끝났고. 김포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남성의 부모도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확진된 여성 교인은 지난 14일 교회 부속기관인 세계선교센터에 방문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선교센터 앞입니다. 현재 교회 측은 이곳 선교센터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남편이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성가대 모임 등 교회 내 소모임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 예배는 마스크를 쓰고 최소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순복음교회의 방역 조치를 끝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확진자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오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많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이상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는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코로나19 검사는 자발적으로 받은 겁니까? 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어제 서울 관악구에서 자진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요. 오늘 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될 텐데요. 전 목사는 불과 이틀 전이죠. 광복절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발언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네. 이날 접촉자들도 모두 진단검사 대상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다 안 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되는 장면들이 많네요. 자, 이 교회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쏟아진 이유가 뭘까요? 사랑제일교회의 첫 번째 확진자, 지난 9일 예배에 참석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9일자 예배 영상을 보시면은요,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했지만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하는 행위가 계속됩니다. 강단에선 전광훈 목사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이날 전 목사는 코로나19를 조심하자고 하기는커녕 야외에서는 괜찮다면서 집회 참여를 장려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 전수조사 다 했는데요.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야외 집회에서는 걸린 적이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이 교회 강당에서는 지방에서 온 신도들이 숙식을 하고 주말에도 기도 모임을 하는 등 전파 위험이 높은 행위가 이뤄졌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 4월에는 서울시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서 집회 참여자들이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명도 안 걸렸다고 말하는 전 목사도 결국은 확진 판정을 받았군요. 자, 지금까지는 300명 정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사랑제일교회가 신천지 대구교회 때보다 확진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오늘날 12시를 기준으로 319명입니다. 네. 국내 발생으로는 신천지 집단 발생 다음으로 가장 많은데요. 네. 교인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양성 판정을 받았던 대구교회와 달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2,000명 정도의 신도 중에서 16%가 확진돼 양성률은 신천지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젊은 층의 신도가 많았던 신천지 집단 발생과 달리 노령층 확진자가 많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고령층일수록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치명률이 높아 위험합니다. 네. 또 교인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점, 콜센터나 방문요양센터,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의 접촉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보다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위험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집단 감염 발생지를 보면은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신도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실 텐데 감염에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랑제일교회 말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수도권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규 예배보다는 성가대나 모임, 식사 등을 통해 전파가 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지난 7월에 이런 행위들을 금지시키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이 잠잠해지자 2주 만에 의무 조치를 해제하고 자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이때 교회들의 잘못된 신호를 줘서 긴장감을 누그러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도권은 교회뿐만 아니라 카페나 식당 등 일상 속 공간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학조사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등 개인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이 되지 않은 교인들도 방역당국에 협조하시고 감염이 빨리 차단되게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